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규 표현식의 문자 클래스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들을 대괄호로 감싸면은 대괄호 안에 포함된 각 문자와 하나라도 일치하는 문자열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괄호 안에 정의된 문자를 우리가 문자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저런 문자 클래스 가운데서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들은 사전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정의된 문자 클래스들의 예를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시는데요. 숫자라든가 알파벳 문자, 문장보호, 스페이스 문자 이런 것들이 사전 정의된 문자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전 정의된 문자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숫자, 일반 문자, 스페이스 문자, 문장보호 이런 것들을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쉽게 매칭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전 정의된 문자 클래스 가운데서 일부는 이스케이프 문자, 백슬래시를 이용한 이스케이프 시퀀스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이스케이프 시퀀스 형태로 제공되는 문자 클래스를 우리가 문자 클래스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들이 문자 클래스 시퀀스의 예에 해당이 됩니다. 모두 백슬래시와 그다음에 하나의 영문자 또는 기호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자 클래스 시퀀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앞서 살펴본 이런 문자 클래스의 일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매칭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부는 좀 확장된 개념으로 좀 넓은 범위의 매칭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제 백슬래시와 영문자, 소문자 W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문자 클래스 시퀀스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단어 문자, 워드 캐릭터라는 것을 매칭을 합니다. 이 단어 문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알파벳 문자하고 숫자,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알파벳 문자, 숫자, 언더스코어로 이루어진 이러한 단어 문자를 매칭하는 문자 클래스 시퀀스를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W 대신에 대문자 W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단어 문자를 제외한 문자를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매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요 단어 문자를 매칭하는 그 문자 클래스 앞에다가 요 캐럿 기호를 삽입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매칭 작업을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알파 문자 D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숫자를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W와 W의 경우에 소문자와 대문자의 관계가 똑같이 이 D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 D는 숫자를 매칭을 하고요. 대문자 D는 그것의 영매칭, 그러니까 숫자를 제외한 문자를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클래스 앞에다가 캐럿 기호를 써갖고 영매칭을 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매칭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S를 쓰게 되면 스페이스 문자를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공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매칭을 하고요. 저 S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역시 또 영매칭을 수행을 해서 스페이스 문자를 제외한 문자를 또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단어 경계의 빈문자열을 매칭을 하는데요. 단어 양쪽 끝에 빈문자열, 그러니까 단어 경계를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와 비단어 사이의 경계를 매칭할 때 이 백슬래시와 B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대문자로 쓰게 되면 역시 또 명매칭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 경계가 아닌 빈문자열, 그러니까 단어의 양쪽 끝을 제외한 빈문자열을 매칭을 하는데 이거는 단어를 구성하는 문자와 문자 사이를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슬래시와 함께 왼쪽 곡새와 오른쪽 곡새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건 단어의 시작과 단어의 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열이 주어져 있을 때 문자열 전체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열을 구성하는 각 단어의 시작과 끝을 이 두 개의 문자 클래스 시퀀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자 클래스 시퀀스를 아래에서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런 문자열을 만들어 갖고 스트링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고요. 그럼 스트링에는 저 문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아까 보셨던 문자 클래스 시퀀스들을 한번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백슬래시 W, 요거는 이제 워드 문자, 단어 문자를 그 매칭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알파의 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언더스코어, 이 세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단어 문자를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G서브 함수를 이용해서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정의 표현식을 쓸 때는 그 백슬래시 W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정의 표현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백슬래시를 하나 더 써줘야 되죠. 이 백슬래시 자체를 또 이스케이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문자를 매칭하는 문자 클래스 시퀀스가 아까 백슬래시 W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정의 표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백슬래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찾을 거고요. 그 패턴을 찾아갖고 애스터리스크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대상 문자열은 스트링이란 문자열이고요. 조금 전에 저장했던 그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단어 문자를 매칭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떤 부분이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결과를 보시면은 애스터리스크로 된 부분이 매칭된 부분인데, 단어 문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의 문자, 그다음에 숫자, 언더스코어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숫자 부분이 매칭이 돼 있고, 각 단어가 지금 매칭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언더스코어도 지금 매칭이 돼서 애스터리스크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숫자도 매칭이 돼 있고, 매칭이 안 된 것들을 보시면은 그 문자, 숫자, 언더스코어를 제외한 나머지들이 모두 매칭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문장 보호라든가 아니면 공백 이런 부분들이 매칭이 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 문자를 매칭할 때 이 백슬래시 W에 문자 클래스 시퀀스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매칭 작업을 하거나 탐색 작업을 할 때 단어를 구성하는 개별 문자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는 단어 자체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단위에 매칭을 하고 싶다. 지금 여기서는 단어 단위가 아니라 문자 단위로 매칭이 됐죠. 아니라 단어 단위로 매칭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수량자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G서브 함수에 우리가 매칭을 할 때 W 뒤에다가 그러면 수량자 플러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의 수량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플러스 앞에 있는 것이 한 번 또는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을 정의를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여기 있는 요 문자, 숫자, 언더스코어가 한 번 또는 여러 번 반복되는 패턴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매칭 단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단어 단위로 이렇게 매칭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 2, 3을 매칭을 할 때 1 따로, 2 따로, 3 따로 매칭한 게 아니라 1, 2, 3을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서 이렇게 하나로 매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 같은 경우도 아까는 하나하나 문자로 매칭을 했는데 지금은 앨리스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이렇게 매칭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단위로 매칭을 할 때 수량자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소문자 W 대신에 대문자 W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역매칭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대문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단어가 아닌 그러한 나머지 부분들이 매칭이 됩니다. 이번에는 플러스로 한번 바꿔볼까요? 플러스로 매칭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랑 달리 단어가 아닌 부분들, 아까 에스트리스크로 매칭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대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문자 W를 사용할 경우는 소문자 W를 사용한 후에 반대의 경우를 매칭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를 매칭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매칭할 때는 아까 보셨던 문자 클래스 시퀀스 중에 D라는 게 있었죠. D, 백슬래시 D. 그래서 백슬래시 D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숫자 단위로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개별 숫자로 매칭을 하고 싶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D를 하나만 써주면 되지만은 그럼 이렇게 매칭이 되죠. 개별 숫자 하나하나가 매칭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많은 경우에는 저걸 숫자로 통째로 매칭을 해갖고 그거를 없애버리거나 뭐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량자를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서 우리가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숫자 부분이 에스터리스크로 지금 대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소문자 D 대신에 대문자 D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역매칭을 역시 수행을 하죠. 그러면 역매칭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숫자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매칭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제가 플러스로 한번 매칭을 해달라. 그러면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여기 포함되는 숫자 1, 2, 3과 그 다음에 1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지금 플러스로 대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매칭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아까 보셨던 문자 클래스 시퀀스 중에 공백을 매칭하는 것도 있었죠. 공백을 우리가 매칭할 때 s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s를 사용을 해서 공백, 뭐 새로운 라인이라든가 탭이라든가 뭐 리턴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공백이든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백 부분이 다 에스터리스크로 매칭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에서 공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 매칭이 되어 있죠.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의 매칭을 하려고 그러면은 공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매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문자 s를 쓰면 되죠. 대문자 s를 써갖고 매칭을 하게 되면 공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공백으로 매치되어 있던 에스터리스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플러스로 매칭이 돼서 리턴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사이사이에 있는 이 공백들은 공백으로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s를 이용해서 공백을 매칭하는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슬래시 b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어의 경계를 매칭한다 그랬는데 그 단어의 경계를 매칭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좀 정확히 한번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단어의 경계 부분을 매칭을 해서 이 언더스코어로 대체를 해주게 돼요. 지금 스트링에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백슬래시 b를 가지고 단어의 경계를 매칭을 해갖고 그거를 언더스코어로 지금 밑줄로 대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어 경계라는 것은 이제 단어 양쪽 끝에 있는 빈 문자를 의미를 하고 그것은 단어 문자와 비단어 문자 사이의 전환 지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매칭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gServe 함수는 기본적으로 저 백슬래시 b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저 결과는 잘못된 결과고요. 실제로는 여기다 펄이라는 인수를 지정을 해야지만은 저 백슬래시 b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 이퀄 true를 지정한 결과를 보시면은 단어의 경계가 매칭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단어의 경계라는 걸 이걸 얘기합니다. 1, 2, 3이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1, 2, 3이라는 단어의 양쪽 끝에 지금 언더스코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1, 2, 3이라는 단어의 양쪽 끝을 지금 매칭을 한 겁니다. 앨리스란 단어를 보시면은 앨리스란 단어의 양쪽 끝에 또 언더스코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도 하나의 단어로서 양쪽 끝에 언더스코어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단어의 앞과 뒤의 끝부분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이 끝부분은 단어 부분과 비단어 부분의 경계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원더랜드의 D, 요 D를 S를 붙여갖고 DS로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한번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정기표현식에서 D를 찾아갖고 그거를 DS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문자열에서 D를 찾아갖고 우리가 D를 DS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원더랜드의 D가 DS로 바뀌어서 원더랜즈가 됐죠. 그래서 마치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좀 잘못됐죠. 왜냐면 여기 어드벤처스에도 D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D가 DS로 바뀌어갖고 여기도 지금 DS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DS로 바뀌는 부분이 지금 두 군데가 생겨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죠. 저 원더랜즈의 맨 끝에 있는 D만 DS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요 백슬래시 P 단어의 경계선을 매칭해주는 저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D 뒤에다가 이렇게 백슬래시 B
라는 문자 클래스 시퀀스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건 어떤 걸 매칭하냐면 D를 매칭을 하는데 어떤 D냐 하면은 단어의 그 끝에 있는 D를 매칭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와 비단어 사이의 경계에 있는 그러한 D만 매칭을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단어 중 그 D 중에서 요 D는 그 이어지는 게 느낌표죠. 느낌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어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것은 요 D와 느낌표 사이가 해당이 돼요. 그럼 D와 느낌표 사이에 DS로 대체가 되는 거죠. 반면에 여기 있는 D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여기 있는 D는 바로 이어져 또 다른 그 단어가 나오고 다른 문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원더랜드의 D만 DS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백슬래시 B를 이용을 해서 단어의 경계를 매칭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역매칭하려고 그러면은 대문자 B를 사용을 하면 되죠. 대문자 B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단어의 경계가 아닌 나머지 부분을 얘가 매칭을 하죠. 그래서 아까 B로 매칭된 것이 이 부분이었죠. 언더스코어로 매칭된 것이 다 그 백슬래시 B로 소문자 B로 매칭된 부분인데 만약에 그 B를 대문자로 바꿔서 매칭을 해서 플러스를 바꿔달라 하면 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가 바뀐 부분을 보시면은 그 단어 내부에 있는 문자와 문자 사이의 경계가 매칭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문자 사이를 요 대문자 B의 문자 클래스 시퀀스가 매칭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그 백슬래시 B를 이용한 이 단어 경계를 매칭하는 것은요, 그 개념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로 드린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이런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txt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이런 걸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코리아 코리안 그 다음에 코리안스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txt에는 이러한 변수가 이러한 그 값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 값에서 저는 코리아만 좀 찾고 싶어요. 코리아 앞에 있는 첫 번째 원소 있죠. 코리안과 코리안스 말고 코리아만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랩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 패턴을 코리아만 좀 찾아달라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랩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코리아를 찾아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세 개 원소가 다 출력이 됐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코리아를 문자를 찾아달라고 지금 명령을 준 거기 때문에 코리아가 포함된 것들은 다 이렇게 찾아줘요. 그래서 코리안에도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고 코리안스에도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코리안과 코리안스도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나는 이 코리아만을 찾고 싶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이 지금 배우신 이 백슬래시 B를 이용한 문자의 단어 경계를 매칭하는 그런 문자 클래스 시퀀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명령을 줄 수가 있냐면은 저 정규 표현식을 지정을 할 때 그 앞뒤로 이렇게 백슬래시 B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코리아의 앞뒤에 단어의 경계가 나타나도록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딱 코리아로 떨어지는 단어만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펄 equal true를 지정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코리아만 딱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 단어를 찾고 싶은데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문자열도 많이 있을 경우에 나는 그 단어만을 딱 콕 집어서 찾고 싶을 경우에 지금처럼 백슬래시 B를 이용한 단어 경계를 매칭하는 문자 클래스 시퀀스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다음 문자 클래스 시퀀스 중에 단어의 시작과 끝을 매칭하는 것도 있었죠. 백슬래시 왼쪽 곡세와 그다음에 백슬래시 오른쪽 곡세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백슬래시 왼쪽 곡세는 단어의 시작이 있는 빈 문자를 매칭을 하고, 백슬래시 오른쪽 곡세는 단어의 끝에 있는 빈 문자를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서 매칭되는 걸 한번 찾아보면은, 이러면 txt2라는 변수에다가 이러한 문장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럼 txt2에는 이러한 문자에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gserv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찾을 거냐면은 단어의 끝을 찾아갖고 단어의 앞부분을 찾아갖고 에스터리스크로 바꿔달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어의 앞부분을 의미를 하는 이렇게 기호를 주고, 단어의 앞부분에 어떠한 문자, 예를 들면 B라는 문자, 단어의 앞부분이 B인 그러한 문자를 찾아갖고 내가 에스터리스크로 바꿔달라, 이렇게 명령을 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단어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바나나, is, next to, bamboo, panda 다 해당이 됩니다. 그 각 단어에서 우리가 B로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서 에스터리스크로 바꿔주죠. 그럼 바나나의 B가 바뀌고 뱀부의 B가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 그 캐럿이라는 메타 문자가 있었죠. 캐럿이라는 메타 문자도 역시 그 앞부분을 매칭을 하는데, 이거는 전체 텍스트 라인의 시작 부분을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gserv 함수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캐럿이라는 메타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전체 텍스트의 가장 앞부분을 매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죠. 좀 다르죠? 요거는 텍스트 전체에서 앞부분을 매칭을 한 거고, 아까 백슬래시 b를 사용한 문자 클래스 시퀀스는 각 단어의 앞부분을 매칭을 한 겁니다. 단어의 끝부분을 매칭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단어의 끝부분을 매칭을 할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단어의 끝이 A로 끝나는 그러한 단어를 좀 매칭을 해달라, 한번 이렇게 명령어를 줄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단어의 끝이 A인 부분을 매칭을 해서 에스터리스크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나나의 A가 매칭이 됐고요, 판다의 또 A가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의 시가 끝을 매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또 헷갈리기 쉬운 게, 그 텍스트의 라인의 끝을 매칭하는 달러 기호하고 또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텍스트 전체에서 그 라인의 끝이 A로 끝나는 그 부분을 매칭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단어가 아니라 이 전체 텍스트에서 맨 끝에 있는 판다의 A만 매칭을 해서 에스터리스크로 바꿔줬죠. 그래서 그 문자 클래스 시퀀스 사용을 할 때 요 단어의 시작과 끝을 매칭하는 것과 일반적인 메타 문자에서 문자열의 처음과 끝을 매칭하는 것은 좀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문자 클래스 시퀀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